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와 구군의회가 가덕 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는데 현장 취재했습니다. 상공계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상공회의소가 김해 신공항 반대, 불경 신공항 조속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잠시 후에 부산 상공회의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네, 굿모닝 부산 7월 2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문자 샵 2252, 샵 둘둘로둘 여러분의 제보 또 방송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유튜브에서 굿모닝 부산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무람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KBS 제일 라디오 굿모닝 부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포터 취재현장과 한니슈 모두 신공항 관련된 얘기인데요. 문자 샵 2252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의 그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과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관문공항으로 가덕 신공항 결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참여해서 여야 목소리 없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가 다가오면서 부산 지역의 시민 결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진주 리포터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23일이었죠. 부산시의회와 16개 구군의회 의원들 다 한자리에 모였죠. 네, 이번 결의대회는 제8대 부산시의회가 출범한 뒤 열린 첫 행사였습니다. 최근 김해 신공항 2차 비행 실험 등 다음 달로 예정된 총리실의 결정이 부산에 결코 유리하게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위기감이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참여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고요. 또 16개 구군의회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부산의 풀뿌리 민심을 대변했습니다. 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부산 각계 인사들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김해 신공항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정부 부처가 공정하지 않다는 건데요.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들이 잇따라 드러난 만큼 공정한 검증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대회 현장으로 가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부산시의회, 구군의회 합동 가덕 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와 16개 구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가덕 신공항에 대한 지역의 민의를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김해 신공항 검증 결론을 조속히 발표하라. 하나, 김해공항 부적정 결론 즉시 가덕 신공항 건설을 결정하라. 부산광역시의회 구군의회 의원 일동. 예, 이날 결의대회에서 있었던 거고요. 다음 날인 24일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결단도 촉구를 했죠. 네, 부산시의회 의장단과 양당 원내대표 그리고 구군의회 의장들이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예. 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수도권 중심주의에 젖은 국토부의 탁상행정으로 가덕 신공항이 무산되면 지역 경제는 더 침체될 거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고요. 예. 또 기자회견 뒤에는 청와대 비서관에게 가덕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자, 부산시의회와 구군의회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공동 행동에 나선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국회의원들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여야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 가덕 신공항 요구에 무게가 더 실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또 이전까지는 결과 발표를 촉구한 것에 그쳤었는데 예.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가덕 신공항을 요구했다는 그쪽으로 점에서 우린 민다. 네, 예. 조금 다른 뭐 의미가 있다라는 예, 분석이 예. 나오고 있고요. 또 이어서 신상의 부산시의회 의장은 경남과 울산광역의회 그리고 전남도의회의 지지를 굳히는 작업에도 공을 쏟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중앙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홍보에도 집중해서 부산 이외의 지역 여론 확산에도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이어서 신상의 부산시의회 의장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가덕 신공항이 돼야 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해 신공항의 잘못된 논리 그리고 가덕 신공항으로 꼭 결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만 우리 부울경 시민들의 염원인 만큼 반드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우리 부산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부울경 시민 모두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가덕 신공항이 동남권의 관문공항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 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계속적인 그런 노력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신공항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여당인 민주당이 여론을 좀 주도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게 시의회와 구군의회가 다 함께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동 같고요. 네. 단순히 빨리 받고 빨리 발표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국토교통부의 말바꾸기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산시나 부울경 검증단 모두 고민이 좀 크죠? 네, 맞습니다. 우선 총리실의 검증 결과는 다음 달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을 고집하고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처음 김해신공항을 꺼내 들었을 때와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부산시는 국토부가 좀 뭐 말을 바꿀 때마다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점점 더 국토부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네, 먼저 국토부는 지난 2016년에 이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할 당시 이 2050년이면 한 해 3,800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총리실 검증이 시작된 후에 어느 순간 이 연 이용 승객 수를 2,900만 명으로 줄였는데요. 무려 900만 명이나 줄인 셈입니다. 포화됐다는 김해신공항의 이 이용객 수를 줄임으로써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도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김해신공항은 시계 비행을 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계 비행은 조종사가 육안으로 앞을 보면서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는 건데요. 네. 이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계 비행은 지난 2002년 돛대산 중국 민항기 출항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예. 이 기상 조건이 나쁜 상황에서 시계 비행을 하다 보니 사고로 이어졌던 건데요. 네. 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에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면 진입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또 시계 비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애물과 부딪힐 가능성이 아예 사라져서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 하지만 공군이 이게 말이 되질 않는다고 반박을 했고요. 결국 국토부가 공군의 말을 받아들여서 얼마 전에 이 김해신공항 역시 시계 비행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시계 비행을 유지해야 될 만큼 장애물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난주에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안전과 관련해서 2차 실험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당초 총리실이 검증하기로 한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2016년에 국토부가 결정한 계획안에 대한 건데요. 이 국토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고쳐진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수정안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에 2차 실험이 실시됐는데요. 이 시뮬레이션이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입맛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부울경 범시민운동본부 이지우 상임대표입니다. 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사실은 국토부 앞에 가서 대규모 걸기대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것은 좀 불가한 것으로 하고 있고 조만간 며칠 안에 기자회견을 곧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는 좀 총리실이 그리고 정부가 국토부에 더 이상 끌려갈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공약인 인천공항 유사시 대체공항이라 했던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부가 이제는 아예 국토부 배제시키고 총리실에서 결단을 내리고 정부가 결정을 이제는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바로 결정을 내리기를 단호하게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검증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시뮬레이션 재검증을 결국 실시했고 그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는 2차 실험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검증위원회의 공식 실험인 만큼 결과에 따른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내용이 추가되는 대로 다시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2차 이 실험은 국토부가 요구해서 이뤄진 거고요. 네. 아무래도 그 국토부가 그 의도한 게 있다면 그쪽으로 좀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 어떤 수치를 넣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진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생생한 현장을 느낄 수 있는 리포터 취재 현장. 심도 있는 인터뷰까지 부산의 현안을 짚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출근길에 듣는 우리 지역의 소식들. 굿모닝 부산과 함께하세요. 네, KBS 제일라디오 굿모닝 부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2252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결정을 촉구하는 지역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가덕도 신공항이냐 김해 신공항이냐 이 시민들마다 의견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해는 지리적으로 접근하기는 좋지만은 항로가 위험한 곳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덕 신공항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전체 재원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있는 김해공항을 좀 더 확장해서 그 인프라를 이용하는 게 더는 낫다고 봅니다. 다른 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기는 게 없고 오로지 지금 가덕도 신공항에만 모든 것을 지금 몰빵을 하고 있다고 이런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양비론이 돼가지고 저는 지금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 가덕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김해 확장항 미령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산에 옛날에 김해에 사고도 났었잖아. 중국 비행기가 널지가 산 속에는 비행기 뜨는 것도 소음도 그렇고. 지금 김해공항은 이 확장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덕도가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세계 공항들도 보면은 다 섬을 끼고 공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섬을 끼고 공항이 만들어진다면 보다 더 입지 조건이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굿모닝 부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48분입니다. 지역 상공계도 김해 신공항 반대, 가덕 신공항 건설에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공동 성명형 발표가 있었고요. 세 개 시도 상공계가 공항과 관련해서 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동 행동에 어떻게 해서 나서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김해 신공항을 반대하고 가덕 신공항을 촉구하는지 직접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이병곤 부산 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병곤입니다. 예. 이 불경 상공회의소가 공항 관련해서 한 목소리를 낸 거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동안에 부산과 울산, 경남 각각 그 미묘한 입장 차이가 좀 있었어요. 의견을 어떻게 해서 모게 된 겁니까? 예, 김해공항 확장안은 그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그 계속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고 검증위원회도 원칙 없이 국토부 요구를 수용하고 있어 검증 발표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산, 울산, 경남 경제계는 이번 검증이 국가 균형 발전과 동남권 경제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고 시민들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 계속 지적되는 안전, 소음, 환경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확장성의 한계, 그러니까 상공계에서 더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유입이 된다면 지역 경제 자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왜 김해 신공항을 반대하신 직접적인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상공계 입장에서.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김해 신공항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평강천 지류를 변경해서 활주 길이를 확보를 한다 해도 요즘 그 대형 항공기가 이 착륙하기에는 매우 짧은 그 활주로입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계속해서 수정안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김해와 장유 신도시 같은 지역 주민의 소음 문제는 도시를 이전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네.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 공항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또 하나의 반쪽짜리 국내 공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24시간 운항이 되지 않고 또 길이가 짧아서 대형 할주로 이런 것들이 이착륙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거 결국은 지역 경제 발전하고도 연관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예, 지역 경제에 있어서 이 신공항이 갖는 중요성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동남권의 그 주력 산업인 조선, 철강 등 이들 산업의 재편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부상할 것입니다. 이런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와 부산을 연결하는 관문공항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역 경제계 차원에서는 해외여행 시 인천공항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신공항 건설은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경제계의 살이 걸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다못해 미국이나 유럽에서 바이오가 오더라도 인천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다면 이거 다른 거잖아요. 네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에 집중을 시켜서 육성을 하고 분산해서 건설하는 것이 집중력이 오히려 떨어진다.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도권 집중화로 예. 국토 면적의 그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대 기업의 본사가 74%나 수도권에 있습니다. 부울경 그 신공항은 이러한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의 그 핵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 경험을 했듯이 과도한 집중보다는 효율적인 분산이 우리 사회 발전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이게 부적합으로 나온다면 그 대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으로 그 불경 상공회의소가 결정을 한 겁니까? 예, 현재 그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그 김해공항 최종 확정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입지를 그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은 부산, 울산, 경남 그 동남권 경제계는 예. 부울경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유사시에 그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도 있고 예. 부산 신안과 연계해서 그 동남권 동부가 복합 물류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해공항이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면 예. 그때 그 최대한 신속하게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경제계도 중지를 모아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부터 언론을 통해서 가덕 신공항으로 언론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는 합의를 좀 본 상황 아닙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 불경 상공계가 공동행동에 나선 건 처음이지만 상공회의소가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또 총리실을 찾아서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부산 상공회의소는 경제계, 언론, 학계, 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오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저번에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총리의 그 간담회를 통해서 김해 신공항에 대한 그 지역의 민심이라든지 문제점 그리고 신공항이 필요한 당위성을 이미 전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래도 가덕이 안 됩니까라는 캠페인을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24일이었죠. 청와대에 의장단이랑 같이 갔었잖아요. 근데 네네. 처장님은 안 갔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들으신 얘기 없나요? 그 청와대 쪽에서 어떤 얘기를 좀 했는지? 그때 뭐 특별한 예.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의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지금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원내 국회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이 숫자는 훨씬 많은데 뭐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호인수 별다른 입장 없습니까? 뭐 지역의 어떤 발전 차원이니까 예. 다들 속내 마음으로는 다들 뭐 아마 저희들이 그 생각하는 경제에서 생각하는 내용과 아마 일치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따로 그 움직임이 없는 거에 대해서 상호인수가 따로 그 의원을 만나거나 요구한 부분은 없나요? 저희들이 예. 얼마 전에 양당의 지금 현재 말하면 위원장들이 아직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원장 우리 간담회를 가지지 못했고. 그 당시에 지금, 네네. 지금은 이제 위원장들이 다 선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아마 간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야당 쪽 이제 하태경 위원장하고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정치권, 부산시 시민단체 그리고 또 우리 일반 시민들 어떻게 공조해 갈 생각이신지 한 말씀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 김해 신공항이 부적격하다고 결정이 나면 그 다음은 신속하게 대안 입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부산은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엑스포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안에 입지가 선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세계 시도와 국무총리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검증 결과와 대안 입지 선정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런 제안에 저희들도 적극 찬성을 하고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도 신속하게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이병공 부산상공회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4177님 김해가 적당하다. 3313님 저는 가덕도 신공항 찬성합니다. 문자 두 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부산 7월 27일 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최현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